안녕하세요. 모두가 행복한 연세병원 병원장 전성환입니다. 오늘은 이제 그 항암 하시면 부작용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. 탈모라든지 뭐 구토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대표적인 부작용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좀 현실감 있게 환자분의 사례를 좀 들면서 조금 드물지만 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작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환자분이신데 이제 59세 유방암 환자분이세요. 옛날에 수술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폐에 전이가 조그맣게 있으세요. 호흡곤란이라는 증상은 없으신데 이제 그런 것들이 크면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항암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 유방암 항암제 중에 이제 탁세인 계통이 있어요. 뭐 유방암 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도세탁셀이라고 해가지고서 머리 빠지고 뭐 굉장히 저리고 근육통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올 수 있는 약입니다. 그거를 이제 단독으로 하셨던 분이세요. 그래도 항암 잘 받으시면서 또 CT 결과도 그래도 암은 커지지 않고 잘 지내는 분이셨는데 항암을 한 6번 하셨어요. 사실 도세탁셀 6번 하면은 이제 더 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부작용이 좀 있으신데 다리 부종 이런 게 좀 심하셨던 분이세요. 좀 숨이 차다고 하시는 거예요.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죠. 뭐 열이 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. 그래서 폐렴이라든지 기침 뭐 이런 건 별로 없으셨고 그냥 약간 숨이 찬 거 이런 것 때문에 찍어봤더니 흉수, 폐와 폐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물이 차는 게 흉수입니다. 결핵이라든지 뭐 폐렴이라 이런 게 걸리면 이제 흉수가 생겨요. 이분은 이제 흉수가 좀 생기신 거예요. 갑자기 이 도세탁셀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체액이 저류되는 게 있어요. 그 물 같은 게 고이는 거를 체액 저류라고 하거든요. 온몸에 다리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종이 많이 오지만 여기 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폐에 물이 차는 분도 계세요. 도세탁셀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빼주는 거죠. 뭐 이노제를 써야 됩니다. 그래서 이노제를 열심히 써가지고 체중 빠지게 하면서 했더니 폐에 있는 흉수가 많이 빠지셨던 그런 케이스예요. 그래서 사실 흉수까지 오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. 주로 이제 붓고 이런 건 많지만 이 도세탁셀 하시다가 갑자기 숨이 차거나 뭐 호흡곤란이 온다 그러면은 이런 흉수가 고이는 그런 부작용도 올 수 있다는 거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소세포 폐암 환자분이셨어요. 6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우리가 폐암에는 두 가지 크게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. 작지 않은 게 이게 80% 대부분의 이제 폐암 환자분들이고 소세포 폐암이 한 20%인데 소세포 폐암은 굉장히 빨리 자라요. 그래서 치료 안 하면 2개월밖에 못 산다고 돼 있어요. 연세가 많아도 치료를 해야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그 대신 또 항암을 하면 굉장히 빨리 줄어요. 그러니까 줄면은 삶의 질이 좋아지죠. 막 숨찼던 것이. 근데 불행하게도 이 소세포는 또 확 줄었다가 빨리 또 커져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그런 암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분도 이제 좀 확장 병기라고 그래서 좀 다른 데로 이제 전이가 있는 그런 상태의 환자분이셨어요. 오셨는데 되게 무기력증으로 오셨어요. 이제 항암을 하셨는데 굉장히 뭐 식사도 잘 못하고 힘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오셔서 피 검사를 해봤더니 나트륨, 염분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. 보통 135에서 45가 정상 수치인데 이분은 121 정도로 떨어져 있었어요.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. 그럼 왜 이렇게 그 염분기가 낮냐? 이 소세포 폐암의 부작용 중에 우리가 또 뭐 대표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꽤 자주 나타나는 게 혈중에 항이뇨 호르몬이 있어요. 소변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. 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안 배출하게 하는 항이뇨니까 소변을 하게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. 이 항이뇨 호르몬이 소세포 이 폐암의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죠. 암에서 분비를 하는 건데 이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뇨를 하지 못하는 거죠. 그럼 소변으로 물을 배출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혈액에 희석이 되는 거예요. 물이 너무 많아서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희석이 되니까 염분기가 떨어지죠. 이런 경우에 이런 지식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. 그죠? 이런 증상이 좀 이상하고 하면 병원에 오셔야 돼요. 그래서 혈액검사 같은 거 해보셔야 됩니다. 이거 그냥 참다 오시면 정말 뭐 콩팥도 굉장히 나빠져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세요. 탈수가 되고 하니까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치료법은 일단 나트륨을 막 줘야 되겠죠. 그래서 고장성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, 그러니까 고장성이란 굉장히 그 염분기가 많은 그런 수액이 있어요. 그걸로 이제 교정을 좀 해줘야 되고, 부적절한 항이뇨 호르몬이 과잉됐을 때의 기본적인 우리가 생활 습관의 원칙은 뭐냐 하면 뭐겠어요? 수분 제한입니다. 이거는 의사 국가고시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물을 한 1리터 이내로 줄이셔야 됩니다. 줄이면 염분기가 좀 올라가요. 그러면서 이렇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그 나트륨 수액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뭐 항암의 부작용보다는 사실은 암의 부작용이죠.
이런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참지 마라. 우리는 참을 인내하는 민족이긴 한데 이 병이 걸리셨을 때는 정말 막 떠들고 다니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제 누군가가 뭐 겪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실 수 있거나 항상 몸이 안 좋을 때는 꼭 상의하셔야 돼요. 그거를 막 참고 뭐 가족분들한테 피해 안 끼친다고 하는데 나중엔 그거 더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 많아요. 저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을 찾으셔서 점검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 꼭 진짜 추천드립니다. 혹시나 또 이거 외에 뭐 부작용을 겪으셨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여기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